네, 안녕하세요. 예법무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실 궁금해하시는 이제 필러나 리프팅 관련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건 아니고요. 약간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어, 터널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이후에 2차 사고, 3차 사고가 나면서 그리고 2차, 3차 사고 때 질산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네, 그 화재가 나고 터널 안에 화재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던,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큰 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목이 이번에 뺑소니 관련 법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는 뺑소니 관련 법규가 없어져야 한다, 뺑소니 관련 법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뺑소니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은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난 가해자가 그 피해 현장이나 피해자를 수습하지 않고 달아나는 걸 뺑소니라고 합니다. 예. 법률적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이제 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긴 하시겠지만요. 사실 이 법하고 이번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외상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그 어떤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그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부분들이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그 설계하고 제안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사실 의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음주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생긴다면 음주를 많이 안 하시도록 그 국민들을 계도한다든지 사회를 계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사실 의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통사고의 그 과정들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의학하고는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기 어떤 법규나 인간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면서 사고가 더 확대되는 거, 이번에 제가 본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그런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2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정말 1차 사고보다 더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1차 사고가 났을 때 그 1차 사고를 꼭 수습하고 가야 된다라든지, 또 1차 사고가 났을 때 또 그 1차 사고 현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교통에 정체가 생기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1차 사고가 나면서 그 1차 사고 현장에서 그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다 내리면서 교통 정체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제 뒤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추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보면 1차 사고가 생각보다 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는데 2차 사고가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나고 3차 사고는 엄청난 이제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그 분들이 희생당하시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뭔가 잘 들여다봤더니 그 CCTV를 제가 여기 띄워놓고 있는 CCTV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건데요.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차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물론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차를 기동하거나 이제 운전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 좀 안타까운 게, 만약 뺑소니에 관련된 법이 없고 우리 교통 문화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건 좀 가정입니다. 뭐 굉장히 큰 추돌 사고가 났어도 만약에 이 가해자와 또는 피해자가 운전자가 이렇게 엮여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냥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좀 아프거나 뭔가 결리거나 이래도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거가 아니고 큰 부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쓰러진 것만 아니라면은 그 상태로 그대로 차가 파손된 상태에서 뭐 바퀴가 빠지거나 뭐 차가 완전히 정차될 만큼 뭐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 상태로 그대로 차를 끌고 나가서
다음 엑싯, 그러니까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서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고 뒤에서 막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들이 없는 그런 좀 국도나 이런 안전한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간 다음에 고속도로 일단 벗어난 다음에 거기 모여서 사고 수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그 터널 안에서 있었던 사고, 1차 사고 후에 생기는 2차 사고, 2차 사고 후에 생기는 3차 사고가 생겨서 그렇게 1차와 3차 연결 그 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다 사망하거나 화상을 입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허무맹랑한 얘기 같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거의 모든 차, 거의 99%가 다 블랙박스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사고 수습 또는 사고의 뭐 잘잘못을 가리는 거 이런 걸 꼭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써 사고가 나는 순간 앞차, 뒤차에 모두 달려있는 앞, 전방, 후방 그 감시 카메라들, 그 블랙박스들이 다 모든 걸 녹화해 놨기 때문에 증인을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어느 쪽이 좀 가해자인 것 같다, 어느 쪽이 피해자인 것 같다 이런 12비를 가리는 게 뭐 며칠이 지나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는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시속 60마일, 대충 100km 정도 되는 건데 60마일로 달려야 되는 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달려도 뭐 45마일이나 50마일로 달려도 교통 방해죄, 흐름을 방해한 걸로 딱지를 뗄 수 있고 경찰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거긴 프리웨이라 그러죠. 그 공짜로 다니는 고속도로니까요. 그 프리웨이를 이렇게 다니다가 만약에 경찰이 뒤에서 와서 붙었을 때 그때 약간 옆에서 차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나 아니면 비슷한 속도로 그냥 경찰이 따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다음 그 엑싯, 그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서 거기서 좀 넓은데 차가 안 다니는데 그런 데다 주차를 하고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 주차를 하는 게 좋죠. 그런 데 대부분 마트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다 주차를 하고 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을 만나서 이제 경찰한테 이제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뭐 딱지 떼야 되면 딱지 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만약에 고속도로 프리웨이에서 달리다가 경찰이 붙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갓길에서 쓰거나 멈춰버리면은 대형 사고로 2차 추돌 사고, 3차 추돌 사고로 막 연결될 수 있고 경찰도 다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운전자도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프리웨이에서 멈추지 말고 다음 엑싯에서 빠져나가서 거기서 이제 경찰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갓길에 정차를 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받칠 수 있고 2차나 3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조금 파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리필가이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진짜 차가 대파돼서 완전히 못 움직이는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차를 먼저 움직여서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서 사고 수습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은 좀 그런 근데 아마 이번 사고는 그런 것도 어렵긴 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CCTV 영상이나 뉴스에서 보거나 또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1차 사고가 별거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그 2차, 3차 사고가 굉장히 크게 번지는 거를 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도 법을 좀 바꿔서 뺑소니의 정의를 그냥 현장에서 도주한 거,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거 그것만 이렇게 아주 너무 엄격하게 뺑소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뺑소니가 다음 엑싯에서 빠져나가서 거기서 이제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 관련된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서 거기서 모이는 장소에 모이지 않았을 때 그때 뺑소니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좀 의학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일단 그 터널 사고에서 이제 그 명을 달리하신 그 많은 분들과 그다음에 그 어떤 사고 후에 이제 부상을 당하시고 화상도 입으시고 막 굉장히 큰 부상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제 애도의 말씀과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뺑소니에 대한 정의만 조금 바꾸고 사고 수습하는 문화를 바꿔서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고 일단 좀 박살이 났어도 차가 기동만 하면은 그냥 쭉 가서 최대한 가까운 인터체인지에서 다들 빠져나가서 거기서 뭐 가해차가 뭐 2대고 뭐 피해차가 2대면 그 4대가 쭉 빠져나가서 거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보험사 전화번호 주고받고 뭐 이러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 어떻게 보면 2차, 3차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리필 가입 많이 해봤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블랙박스를 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증거를 다 모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블랙박스 안 다른 차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차를 생산할 때부터 블랙박스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달아서 생산하게 제조업체에 의무가 부과된다면은 그러면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가서 느낀 건데 캐나다에 저희가 한국에서 쓰던 차를 캐나다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캐나다가 약간 비가 오는 날이 많고 이러니까 눈도 많이 오고 차에 시동이 걸리면은 무조건 앞쪽으로 뒤쪽으로 다 등이 들어오게 그렇게 세팅이 돼야 된대요. 그게 이제 차의 일정 부품을 바꾸면 그게 간단하게 된다는데요. 그 약간 뭔가 이제 컨트롤 유닛 같은 걸 바꾸겠죠. 그 조명 컨트롤 유닛을 바꿔서 개조하지 않으면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보험도 안 들어주고. 네. 그렇게 시동이 거는 순간 무조건 불 들어오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앞뒤에 무조건 그 블랙박스가 장착이 돼서 생산이 돼야만 되게 이렇게 바뀐다면은 그런 사고 수습 문화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필가의 허선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